예, 안녕하십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애국동지 여러분, 저는 사실 10년 전서부터 저는 더 뒤에서 우리 공화당 많이 따라다녔어요. 근데 최근에는 제가 제 소개를 잠깐 1분만 더 드리겠습니다. 정교모라는 데서 한 7, 8년 활동을 하다가 윗대가리가 너무 싸가지가 없어서 좀 더 행동하는 지식인을 좀 모토로 제가 자교모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자유와 정의를 실천하는 교수 연합을 만들었고, 작년 12월 3일 개엄 선포가 되고 곧 이어서 저희가 제1차 교수 시국선언을 했었고요. 그 이후로 6차례의 대내 세미나를 개최하였고 20여 차례의 장외 집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마치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번 헌법재판관 애들이 갑자기 8대5로 꼬리를 내린 이유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제 내피셜이 아니라 거의 정확한 아마 이제 추론일 겁니다. 그 이유는 이제까지 헌법재판관이 지금 앞에서 모두 연사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절차와 내용이 있어서 이건 한마디로 사기 탄핵입니다. 그러니까 탄핵의 명분도 없고 절차적 합법성도 없고, 헌법재판관이란 소위 그런 사람들이 헌법과 법률 체계를 완전히 무시하고 우리나라 국헌을 물랑하는 내란 주범들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엊그저께 갑자기 꼬리를 내리고 검사장과 감사원장에 대해서 8대0으로 소위 좌파 것들이 4+1이 5명이나 속해 있는 건데 어떻게 갑자기 8대0으로 꼬리를 내렸을까요? 그 이유가 심각히 궁금하죠. 물론 우리 자유시민 여러분들의 대대적인 반항과 그 다음에 자유를 열망한 우리의 움직임이 제일 주요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르는 점이 있습니다. 바로 대통령이 히든 카드를 제시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대통령의 최후 변론을 들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다 들으셨죠? 네. 그 변론 중에 기가 막힌 얘기 있습니다. 물론 한자 한자 다 금과 억조 같은 얘기지만 내가 여기서 직접 밝힐 수는 없지만 재판관 여러분들한테 내가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다 그랬어요. 그 서면으로 제출한 것이 제 생각에는 부정선거에 대한 확증 자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시기가, 발표 시기를 대통령이 옥중에서 할 수는 없죠. 지금 물론 지기현 중앙지법 판사가 소위 올바른 결정을 거듭 뒤늦게 했어요. 20일이나 빨리 소위 구속 부당성을 청구했을 때 빨리 석방을 해줬어야죠. 옳은 것인데 그나마 그것도 좀 부족하긴 하지만 그나마 옳은 일을 했다고 뭐 칭찬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헌법재판관 여자들이 어떻게 갑자기 했냐? 아마 그 대통령이 제출한 서면 서류를 읽어봤을 겁니다. 거기서 깜짝 놀랐을 겁니다. 야, 이거 잘못하면 우리 완전히 죽겠구나. 쉽게 얘기해서 개인적인 목숨뿐만 아니라 일가 친척 뒤에 3대 1위까지 모든 경제적, 법적, 정치적 생명이 박탈되는 위험을 감수를 하지 않으면 인용을 못하겠구나 라는 결론을 내렸을 겁니다. 하여 제 생각에는 갑자기 꼬리를 남치고, 하지만 이 상태로 우리가 완전히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의 폐악질, 가장 내란의 주범이 더불어민주당이죠. 네. 그거의 원인은 뭡니까? 부정선거죠. 네. 부정선거의 기본적인 원인은 뭡니까? 더불어민주당 혼자만의 폐악질입니까? 그 뒤에는 어마어마한 국제세력인 중국 공산당이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네. 거기에 대한 증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시중에서 밝혀진 A웹을 통한 소위 수원 선거구를 우리가 계엄 당시에 300명의 군사를, 사실 조그만 뭐 중대병력도 안 되지만 좌관, 그걸 해서 잡아갔어요. 얼마나 잡아갔는지는 그건 아직도 의문이지만 분명히 잡아갔고 거기서 일정 부분의 증거를 획득했을 것으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미연합 공동작전입니다. 그 추론이 이렇습니다. 2024년 10월 31일 우리나라의 외교장관, 국방장관과
미국의 국무장관 외교장관이 2+2 회담을 해서 일으킨 그 조약의 개정사항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조약 3조에 보면 소위 전쟁 중에 제3국 침략에 대해서는 단호히 같이 대응한다 이겁니다. 근데 그때 전쟁의 의미를 사이버 전쟁, 우주 항공 전쟁, 정보 전쟁까지 확대시킨 것이 2024년 10월 31일 조약의 개정입니다. 한미 상호 보호 방위 조약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953년 우리의 국보 이승만 대통령이 야 휴전하자 난 못해 그러고 버텼습니다. 그러니까 아이젠하워의 모가지를 집어넣고 하려면 너 혼자 해 하면서 반공포로 석방을 했죠. 그래야 그러면 반공포로 석방이 갖는 의미가 뭡니까? 더 이상 이쪽에선 줄 카드가 없다는 겁니다. 소련에서는 야 포로 석방 교환하고 휴전협정하자 이렇게 원하고 있었는데 이쪽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반공포로 석방을 하니까 더 이상 줄 카드가 없으니까 소위 아이젠하워가 이승만 대통령 보러 싸나 배치 하면서 화를 냈죠. 하지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야 휴전하려면 우리는 빠질 테니까 니네들이 알아서 해. 그래서 여기는 유엔사, 그 다음에 저쪽에는 중국과 북한 이렇게 휴전협정을 맺지 않았습니까? 그게 바로 중요한 겁니다. 미국의 목덜미를 끌어올 수 있는 위인, 지금 바로 그 사람이 누굽니까? 윤석열 대통령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해서 복귀시키는 게 처음의 문제예요. 그렇지만 이번에 저는 확실히 복귀가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가지 사항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대통령만 복귀했다고 계엄 이전의 상황에서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까? 부정선거 척결하지 못하고 국회 해산해서 선거 다시 해봤자 계속 도로함이 탑을 될 것뿐인 것 아닙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애들이 어차피 8대5라 각하시킬 겁니다. 아마 아니면은 다음 주에 그렇게 나올 거예요. 제 예상은 그렇습니다. 아니면 뭐가지 다 잘릴 거니까. 자, 그 이유는 아까 한미 상호 공동 바위 조약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조금 심각한 얘기로 국내법 아니더라도 국제법으로 잡아쳐놨다 있을 수 있다 이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매짐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뭐냐? 부정선거의 범죄자들을 하나도 빼지 않고 전부 감옥에 싹쓸이 쳐 넣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네. 그리고 선관위를 완벽하게 개혁을 시키든지 해체를 시켜야 됩니다. 네. 선관위가 뭐가 필요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의 하나의 부서로 되면 그만이지. 그 다음 스텝으로 뭐 시간이 없어서 더 이상 말씀 못 드리겠지만 그 다음 스텝으로 중국 공산당의 해체를 위해서 우리가 맞짱 뜨자 이겁니다. 네. 그 뒤에 얘기는 다음번에 제가 기회가 되면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자, 구호 하나만 외치고 나가겠습니다. 사기 탄핵 원천 무효! 원천 무효! 사기 탄핵 원천 무효! 원천 무효! 공산당을 깨끗이 청소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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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